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14일인 거죠. 제가 이제 대입 전형을 보면 역시 이제 수능의 경우에는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모든 학생들의 주어진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그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에게는 논술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그 주어진 조건이 수능인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어떤 학생에게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도 역시 뭐라고 하지? 학생부 교과도 주어진 조건이 어느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다르겠네요.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든 거의 일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매년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들,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은 상당 부분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정보가 매우 한정된 정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학교는 나름대로 학생이 열심히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엄마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눈에는 썩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 않은 고등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다. 물론 이제 이 방송의 특성상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정말로 극악의 조건인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답이 없죠. 극악의 조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극악의 조건이었을 때라도 제가 얘기했던 방법대로 한다면 어쨌든 교사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어떤 단순한 정보만을 드리는 단순한 정보? 그런 게 있나? 어찌됐건 한정된 정보만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안 바뀌어져도 학생이 바뀌어지면 바꿔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어느 정도 바뀌어진 고등학교라면 훨씬 더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이제 저의 방송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한 학부모님이 언제야 그때가 1월 4일이었나요? 1월 4일 날인가? 1월 5일 날 마감 쳐서 이제 뭐 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많이 실망을 했고 또 아이 역시 뭐 그래도 아이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했고 아이도 이제 학교에 가서 얘기를 물어보니 날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 번 더 가서 물어보니 학교 선생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실망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번 15일까지 내일까지네요. 결국은 내일까지 창체 관련한 보고서가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게 학교 공지에 떴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학교 전체에 학생들 한 300명을 놓고 있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안 내는 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길을 열어줘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은 참 난감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학생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겠다 막 이러면 학교도 신나서 또는 교사도 신나서 뭔가 하겠는데 그게 잘 이 균형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결국은 이제 내일 모레가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그 공지가 트니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아니 그럼 진작 15일날 얘기 좀 해주지 15일이라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촉박하게 해놔야 애들이 낸다는 거. 학교도 이렇게 교사의 입장이나 학교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얘기한 거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가끔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교장이나 또는 선생님들에게 얘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학교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매번 방송을 자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템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뭔가 써준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하죠. 방송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학교에 전달해주면 그때서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실은 매번 그런 직업 속에서 또 학생들 만나는 학생들 속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가끔 학부모님들이 얘기해주는 말에 까먹고 있다가 그렇죠. 그렇지. 우리도 교장 선생님 우리도 이번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 뭐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만큼 학교도 잘 몰라서 못하는 거나 또는 학교에 항의를 하는 방법도 항의 내지는 요청하는 방법도 조금 급에 맞는, 예를 들어 우리 담임이 뭐 부장도 아니다. 그런데 이 담임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학교는 안 돼요.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그 부장에게 마음껏 얘기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그럼 얘기가 안 통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결국은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부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의의 전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잘하는 방법인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의사소통 능력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뭐 또 다른 측면에 뭐 대인관계까지는 안 나가도 어쨌든 그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내가 말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모든 학과에서 다 1순위, 어쨌든 3순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 말은 결국은 15일 날, 내일까지 이제 창체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내라고 했다면 그 창체 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가 얘기했죠. 제목을 잘 잡아라. 또 제목을 잘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그냥 뭐 한 번 냈어 이 정도로 갖고는 선생님들이 다 안 내고 딸랑 하나만 있다면 당연히 보겠죠. 봤더니 내용이 너무 뭐 그냥 어디서 베껴온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아. 이거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 쓰든 못 쓰든의 글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기자들에게도 늘상 하는 말입니다. 시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포커스로 그것을 받느냐, 어떤 시선에서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받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학생의 역량이 팍 눈에 꽂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사란다. 두 가지 보고서나 뭐 방법이나 또는 자소서 쓰라고 하는 이유는 앞쪽에다가 땅 하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딱 놓는 거죠. 그래? 이거였어? 이게 보다 보면 얘 똘똘하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찌됐건 보고서, 이제 그런 보고서가 있다면 이 창체 활동의 보고서도 역시 이제 창체 활동 보고서를 내면 이제 담임 선생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율 활동이라면 담임 선생일 거고, 또는 뭐 또 동아리 담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그 창체 활동에 활동한 것이 혹시나 그 세특상의 기록물과 뭐
유사하거나 또는 뭐 같은 이렇게 맞물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이메일을 알고 있다면 그 이메일을 그 선생님에게 보내고 또는 뭐 카톡이라도 있다면 카톡으로도 날리고 이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다만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카톡이 단톡방이었다 이러면 곤란하죠. 왜냐면 다른 애들 안 받아주는데 걔만 받아줬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무슨 편법과 불법과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역시 이제 뭔가 교사들의 입장에서 창체 활동의 기록이 세특상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어떤 보고서 활동이 무엇냐에 따라서 정말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 또 당락의 결정? 딸랑크 하나 때문에 당락이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대학의 레벨은 확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에도 이거는 별론데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고민의 깊이가 없다면 그 고민의 깊이를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답이 나와요. 아이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도 엄마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 아이가. 그래야 엄마가 질문했든 아빠가 질문했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평소에 엄마 아빠의 태도나 자녀를 대하는 자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도. 그죠? 아이들이 보통 왜 학교 선생님들 뭣도 안 해주고 뭐 이런다는 게 결국은 이제 평소에 그 교사가 갖고 있는 태도나 자세에서 봤던 그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강해서 사실은 입을 더 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입을 열 수 있게끔 자녀가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눠 보는 거죠. 물론 아이도 너무 생뚱맞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안 해봤다면, 또는 엄마가 매번 윽박지르기만 하고 했다면 역시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일단 아이의 가슴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를 열어줘야 돼요.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너의 조언자로서, 또는 조언이 꼭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만 한다면 어쨌든 도움을 좀 받을 거라는 생각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월 15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독서했던 것들이나 더 많을 겁니다. 특히 창체 활동에서도 독서 활동했다는 게 있다면,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게 있다면 살짝 집어넣어서 교사 그 제목만 봐도 사실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 책의 이름을 꼭 안 넣더라도 그 제목을 통해서 뭔가 반영을 시켜주려고 하는 교사들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체 활동을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까봐 그것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상대방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단 상대방을 믿고, 그러니까 뭐 제출한 학교가 됐든 뭐 그게 아이가 됐든 아니 뭐 어쨌든 엄마 아빠가 됐든 이 방송을 우리 학생이 보고 있다면 믿고 같이 얘기해 봄으로써 창의력은 대화할 때 가장 꼽힙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말을 할 때는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막 쏟아지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뇌에 뭐 회로가 있다면 회로가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딱 나오게 되죠. 이럴 때 그 창의력이 있는 거고, 그것을 본 교사가 이 아이가 창의력이 있다거나 비판적 사고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길어졌는데, 네, 이거는 제가 이것 말고 원래는 다른 걸 찍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려다 보니까 이 얘기가 됐네요.
창체 활동이 됐든 어떤 기록물이라도 분명히 또 한 번 제출하라고 나올지도 몰라요. 설령 없다고 해도 준비하고 있다가 내면 되는 거고요. 현재 준비했던 것을 이번 연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3학년 1학기 때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반영되도록 뭔가 또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결국은 학생의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회이든 우리 학부모님들 왜 보면 아이가 성적이 낮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잘난 맛에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를 잘 활용하면 내신 성적도 오를 수 있고요. 논술도 잡아갈 수 있고요. 논술도 또 수능도 성적이 올라갈 수 모의고사도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말로 매우 특별한 그런 전형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잘난 맛, 그 장점을 가지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또 그런 노력들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1, 2, 3학년 전체가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책도 읽고 뭐 별 짓을 다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 애가 합격할까요? 네,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학생의 논리력, 사고력, 책 읽기 능력,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추론 추측 능력도 있을 거고 당연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했다는 그 자체가 그 학생에게 플러스 될 거고 실제로 다른 게 별로 없어도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논술을 준비했다는 그 과정만 담겨 있다라도 아니 얘가 논술 준비했어요가 아니라 논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가는 것들만 있더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대학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틀려질 수 있지만 그래도 1등급 정도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같은 거죠. 다만 기록의 상태가 더 좋다고 하면 당연히 2등급, 3등급 때 그 위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잘난 맛에 합격하는 전형, 지원하는 전형, 합격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나가 다 지원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고 그 모습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일부 정말 극단적인 사례인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수업하고 있는데 결과라고 하는 거 있죠. 왜 아예 수업 안 들어오고 출석도 안 하는 애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말 우연찮게 한 번 뭐 별의별 이유로 딱 한두 번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연달아 몇 번씩 있다든지 성실함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교과로만 가는 거죠. 설령 그랬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왜 대학들에 보면 학생부 교과에서 출석 반영을 한 10%나 5%나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간당간당 넣으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5%나 10%를 출석을 반영을 하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권의 대학들인 거고요. 또 아주 밑에 대학, 예를 들어 전문대라든지 그런 대학들도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출석을. 대신 이제 중간 사립대 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반영을 하진 않죠. 출석을. 그냥 내신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 설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잘하는 대학들은 잘하는 대로 속아내기 위해서, 못하는 대학은 얘네들이 아예 학교에 그냥 등록만 했고 아예 빠질까봐 그죠? 학교를 다녀야 학교도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등록만 해놓고 맨날 빠져봐요. 이러니까 이제 그런 출석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급은 뭐 별 관계가 없으니까 는 대학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이거나 또는 정말 내신은 완전히 포기하고 수능 공부만 한다 이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뭐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시로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메인으로 놓고 준비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녀와 꿍짝꿍짝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죠? 2인 3각 그 경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답하기도 하고 분명히 나의 의지보다 더 못 뛰는 사람하고 2인 삼각 경기 할 때 있죠. 초등학교 때 보면 왜 그렇잖아요. 하지만 결국 잘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하고 맞춰서, 그 학생과 맞춰서 뛰어야 2인 삼각 경기를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뛰다가 보면 이제 서서히 속력을 올릴 때가 나오죠. 그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해피하게 끝나는 거죠. 몇 등을 하든 상관없이. 이런 경기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자녀의 그 밑에 내려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